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1학년도 동의여고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가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보 제공해주면 풀이가 좀 수월해지죠. A 확률, B 확률 주어져 있을 때 A 여집합 합 B 확률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이 덧셈 정리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A 여집합의 확률 더하기 B 집합의 확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꾸 원소의 개수를 쓰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빼기를 해주면 되죠. 여집합, 교집합, B 확률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여집합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고 5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독립이다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런 확률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두 확률 5분의 2 구한 부분하고 3분의 2 구한 부분들 곱하기 해서 처리해 줄 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럼 15분의 이곳이 10에다가 이곳이 6에다가 여기는 15분의 4가 되는 건가요? 그럼 15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5, 15, 3, 40이 이렇게 처리돼서 5분의 4에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덧셈 정리하고 독립일 때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 덧셈 정리 더하기 교집합 부분 빼기 그 다음 이제 이곳 독립이 되게 되면 A, B가 독립이게 되면 A와 A, B에 관련된 여집합 이런 부분도 모두 다 독립돼서 이제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합니다라는 이론 정확하게 돼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그래도 독립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잘 체킹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홀수인 사건, 2 이하인 사건. 좀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A 집합 홀수인 사건 1, 3, 5 이렇게 처리해주면 A 확률은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2 이하인 사건 B 이렇게 처리되면 2 이하면 1, 2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니까 B 확률은 또 이제 3분의 1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인 사건 C 이렇게 되면 소수 2, 3, 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PC는 또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6의 약수인 사건은 D다. D 집합은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D 집합의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처리돼서 각각의 확률들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독립인 사건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 물어본다. PA 교집합 B 독립 여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좀 열심히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거는 확률은 이제 곱하기 해서 6분의 1 나왔는데 이 좌측에 있는 A 교집합 B 이 교집합을 하게 된 결과 그랬을 때 이제 교집합 하게 되면 1 이렇게 하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A와 B는 이제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A와 C 이렇게 또 역시 질문하게 되면요. 자, 이분 또 A하고 C 확률들은 이제 열심히 좀 곱하게 해야 되는데 A하고 C를 지금 곱하기 할 때 이제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4분의 1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지금 6개 중에서 공통 부분이 6분의 얼마 이렇게 쳐야 되는데 4분의 1은 죽어도 좀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겠고 그 다음 A와 D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A 교집합 D 부분 살피면 PA 곱하기 PD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A하고 D를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 약분되니까 3분의 1 처리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집합을 좀 구해봐야 되죠. A 집합하고 D 집합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교집합에 있는 원소가 1 그 다음에 3도 있죠. 6분의 2니까 3분의 1 되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자, 이 부분들은 서로 이제 뭐가 되겠다. 독립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D PD 이제 근데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곱하니까 9분의 2가 되는데 열심히 우리가 해더라도 9분의 1은 나오지가 않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디귿 두 개만 독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일이 좀 조사해서 좀 시간이 조금 소요는 되지만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 여부를 조사할 때는 역시 교집합의 확률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확률 곱하기 한 부분, 이 부분들이면 같을 때 이제 독립이 된다라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실제 정의에서 풀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전적인 문제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을 때 확률 변수 평균이 또 3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a값 b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인가요? 일단은 분표표가 쭉 나와 있는데 쭉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8분의 3에 8분의 5다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를 좀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을 이렇게 구하려면은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좀 다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8분의가 있으니까 8분의 좀 처리해서 좀 만들어 볼까요? 이것이 8분의 2니까 2 처리되겠고 여기는 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고 이게 너무 길게 했는데요. 아이고 2a 플러스 4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결과가 평균이 대 평균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2a 플러스 4b 좀 더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 처리됐고 그러면 4분의 5를 가서 빼야 되는 건가요? 그럼 4분의 7 이렇게 계산됩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약분은 마저 하죠. a 더하기 2b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그럼 8분의 7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익부를 그냥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 좀 빼면 되죠. 그럼 b는 이꼴 8분의 7에서 8분의 5를 빼니까 8분의 2, 즉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b 값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a 값은 이게 이제 8분의 2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8분의 3 이렇게 처리됩니까? 더하기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AB 값 다 나왔습니다. 이제 곱하기해서 3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간단한 뭐 계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표를 만드는 과정. 근데 이제 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표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고 살펴가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평균은 확률 변수고 확률 이렇게 곱하기하는 거고. 그다음 뭐 제곱의 평균, 뭐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가 우리가 반드시 학습을 잘 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좀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연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형태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되냐? 뭐 변수 변화를 좀 물어본 거죠. expectation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가 뭐 이렇게 개수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규칙. 그다음에 분산을 또 물어보게 되게 되면 분산은 좀 a 제곱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뭐 이런 부분들을 질문 던졌는데 지금은 2분의 1 x 마이너스 15 이런 평균을 좀 물어보게 되면요. 2분의 1 평균에다가 빼기 15를 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평균 자체가 50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25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됩니까? 새로운 평균 10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 분산을 또 물어봤죠. 분산 2분의 1 x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되면 4분의 1의 분산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산 값이 1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4로 나누게 되면 이 분산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결과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뭐 14 처리해가는 부분 뭐 어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역시 이렇게 변수 변환했을 때의 결과 됐죠? 뭐 이렇게 뭐 간단한 그런 이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학습해서 절대 헷갈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주어진 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1부터 100까지 우와 변수도 무지무지 많은데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일은 뭐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뭐 k에다가 지금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변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그마해서 x값이 지금 변수가 1부터 100까지 돼 있죠. 100까지 이렇게 쭉 다 합해 가면 뭔가 좀 결과 나오겠죠. 자 이런 부분들 k 공통이 돼 있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게 지금 처리돼 이게 나와 있는 거죠. 3분의 1 이렇게 좀 계산되는 그런 항목들 쭉 차곡차곡 지워져 가는 부분 보이죠. 그럼 맨 마지막 100을 좀 대입해 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00 빼기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100까지 이렇게 좀 지워지게 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죠? k 공통의 1 빼기 101분의 1 되겠고 그렇다면 이게 101분의 100k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게 1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k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분의 10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오, 아름다운 형태로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10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또 다시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 처리해서 k 곱하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뭐 이런 부분을 또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k 공통에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역시 똑같이 가고요. 뭐 10까지 가는 거니까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 또 차곡차곡 지어져가는 규칙에 의해서 1 빼기 11분의 1 처리되면 되겠고, 그러면 11분의 10K가 되겠죠? 자, 이제 K 값을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K 값이 100분의 100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또 10 이렇게 하나 소거가 되게 되면 110분의 100일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110분의 100일, 이게 이제 또 더하기 하라고 했네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21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211에서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확률 문제를 열심히 우리가 좀 푸는데요. 뭐 주어진 이 부분, 이 식이 뭐 시그마 해서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렇게 가는 이 이론에서 볼 때 뭐 사실은 이 준비 확률 문제 푼 것이 아니라 뭐 수열 문제 푼 느낌이죠. 이렇게 제곡제곡 지어져가는 망원합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수열에서 배웠던 그런 항목, 그 부분들 이제 이용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간만에 나온 부분들이라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벌써 잊은 건 아니겠죠. 차분하게 또 뭐 부분 분수 요 이제 뭐 이미 다 이제 고쳐놨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통분돼 있어서 우리가 좀 나누는 게 아니고 이미 좀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니까 아마 좀 기억들 했을 겁니다. 됐죠?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무리 없이 풀 수 있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까지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질문 던졌는데요. 뭐 확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쭉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좀 범위에 따라 나눠져 있죠. 자, 문제에서 0을 대입해주면 뭐 k 값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k 마이너스 1인데 자, 이 부분들이 뭐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값인지 잘 모르니까 뭐 좀 그렇다면 좀 음수는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칭 구조로 그려진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대칭 구조 형태로 x는 0 대칭이라는 모양 형태로 그려져 가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기울기 보니까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0 부분에서 0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함수 값을 갖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되는데 연속 확률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개념은 뭡니까?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는 사실들을 얼마나 좀 잘 알고 있느냐. 뭐 이 부분들은 이제 문제 잘 적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뭐 굳이 k 값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a부터 a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뭐 간격 2분의 1을 유지해 가면서 확률을 구해 가는데 넓이가 최대가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 넓이가 좀 최대가 되겠다. 넓이가 이꼴 확률이니까요. 이런 개념. 그렇다면 이 0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가장 많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가장 이 부분들이 이제 높여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간격이 2분의 1 간격이 되도록 좌표를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의 1의 절반이니까 이쪽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이쪽 부분들이 플러스 4분의 1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저 가운데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넓이가 좀 가장 커지겠죠. 이렇게 좀 개념에 의해서 가볍게 1번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속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연속은 넓이 이꼴 확률이다 라는 그런 관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뭐 주어진 식 그래프가 또 뭐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이제 큰 의미 파악만 정확하게 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 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누는 수가 5의 약수이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1만큼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고 합니다. 됐죠? 5의 약수요? 5의 약수면 1, 5 이렇게 됐으니까 확률을 따지면 3분의 1 확률이 되겠는데요. 3분의 1 확률로는 뭐 시계 반을 도는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뭐 3분의 2 확률로는 또 시계 방향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확률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P 값은 뭐 확률 3분의 1이다. 좀 나오면 되겠죠. 주사위를 일단 4번 던졌을 때 A에서 출발했는데 C를 지나서 다시 A로 와야 되겠다. C를 거쳐서 A로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요. A에서 결국은 A로 와야 되는데 중간 지점 C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럼 하나, 둘, 셋, 4번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돌 때도 좀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2로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좀 되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반대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경우가 생기는데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주사위를 좀 던지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독립시행으로 보면 되겠죠. 4번 중에서 4번 다 이제 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O의 약수가 나온다. 그러면 3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4번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3분의 2가 이제 4번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4번 중에서 지금 이제 반드시 C를 좀 가야 되는 거니까요. 순서가 뒤집어져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3분의 1 2번 그대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반대로 3분의 2 2번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또 반대 방향도 있으니까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전체적인 4종류의 계산이 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전부 분모를 보니까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의 4제곱 그냥 3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거는 1 처리되겠고 두 번째 거는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 1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2제곱 처리가 되면서 4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곱하기 2가 있죠. 그럼 이제 8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81이 되겠고 그럼 24에 25가 되나요? 25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무엇을 풀지만 좀 정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춰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무난히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4번 나오는 부분 됐습니까? 4번.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쭉 해서 이제 4번 나오는 부분. 자, 그런 부분 됐고. 그 다음 부분 이제 좀 주의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라는 지점을 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2번 나왔다가 이제 반대로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중간에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요 순서 좀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이제 순서만 바꿔놓은 거니까, 곱하기 2에서 처리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무엇을 풀지 부분, 그 내용만 조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어렵지 않게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살짝 이렇게 평면 이론 형태처럼 또 도형 살짝 나왔다고. 근데 이게 사실 도형 문제 푸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정규 리그 1위 팀과 플레이오프 승리팀의 경기로 7번의 경기 중에서 4번의 팀이 우승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현재 3번의 경기에서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팀이. 근데 B팀이 이긴다고요? 많이 이긴 팀이 그냥 이기는 게 좋죠? 그러면 A팀 확률을 좀 구하겠습니다.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그럼 B팀 확률이 되니까. A팀이 2승 1패니까 연속해서 2번 이기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중에서 1번 이건 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승리하게 되면 이제 4승을 좀 채워가는 거겠고, 그 다음 3번 중에서 2번 하고 이제 마지막에 딱 이게 승리하는 이렇게 좀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승리하고 이건 확률 4번이 이렇게 가볍게 끝나면 되고요. 이제 이 부분들은 여기 이제 앞쪽 부분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 있으니까 2 곱하기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승리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4분의 1 계산되는데요. 되겠죠? 자, 그 다음 요 앞에 부분 세 경기에서 좀 순서가 좀 바뀌는 경우가 3가지가 있겠고 8분의 1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승리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 게 약분이 안 돼서 16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럼 앞에 부분들도 16분의 1로 바꿔가면 되죠. 그럼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4분의 3을 합쳐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6분의 11 해서 A팀이 우승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B팀은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16분의 15 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두 팀이 이걸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풀었네요. 늘상 좀 같은 문제형 스타일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됐고, 자,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한 부분들은요. A팀이 좀 이제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A팀이 이길 확률을 구해가는 것이 무난한 연산이다 이렇게도 좀 처리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B팀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센스 있게 대처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속해서 2게임 이긴다 요거 좀 나누는 거죠. 2게임 중에 1게임 승패 걸리고 그 다음 이제 승리하고, 이 부분들이 이게 또 순서가 좀 뒤바뀌어 섞이면 안 됩니다. 앞에 두 경기, 그 다음 할 때는 앞에 3경기는 순서가 뒤바뀌지만 마지막 경기를 꼭 이겨서 게임 끝, 한국 시리즈 우승 이런 형태로 좀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챙기면 또 가볍게 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A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과 Y는 A가 교점 개수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하고 A하고 이 만남을 지금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 플러스 12는 이꼴 제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교점 개수는 당연히 판별식에서 알아봐야 되죠.
자, 4416 마이너스에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a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서 판별식 d가 나오고 정리를 좀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리하게 되면 원래 플러스 10인데 깜짝이야 4 마이너스 a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들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a 값이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개수가 이제 2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뭐 a 값이 4가 된다는 얘기는 뭐 1개가 되겠고 그 반대가 되면 이제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되면 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근 개수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 x다라고 했으니까 변수 자체는 쫙 표를 이제 만들게 되면 0, 1, 2 이런 형태를 좀 만들겠고요. 그때 이제 확률들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뭐 주사위 던지니까 뭐 6이 되겠고요. 4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1, 2, 3 3개가 되겠고 4 이럴 때는 뭐 4 한 가지고 4보다 크다 5, 6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표가 완성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표를 좀 만들었는데 와 이제 분산까지 가야 된다고요? 와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평균부터 시작을 해야죠. 평균 6분의 열심히 좀 곱하게 되는데 와 그러면 0이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1 그 다음에 4 이렇게 처리되니까 6분의 5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 되겠고 제곱의 평균 구하게 되면 6분의 역시 1은 제곱해도 1이니까요. 그럼 4에다가 또 8 이렇게 처리되니까 6분의 9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분산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6분의 9 제곱의 평균 시간부터 써볼까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뭐 6분의 9 마이너스 36분의 2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이게 약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36으로 다시 통분해야 돼서 됐죠? 69 54 마이너스 25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6분에 해서 54에서 이게 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다가 2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보니까 36 바리안스 x 했으니까 이곳에 36을 곱하기 한다는 얘기는 분모 부분들을 깔끔하게 만들겠다. 그럼 이제 분자에 있는 답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29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스스로 좀 우리가 좀 식을 좀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2차 함수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직설하고 이제 만난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냥 판별식도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D0보다 크다 2개 0이다 이렇게 아주 뭐 3가지 항목 좀 만들었고 이 뭐 개수 가지고 이제 변수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표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갑자기 뭐 2차 방정식 뭐 이런 데서 뭐 근개수 방정식이 또 함수죠. 근개수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좀 표를 좀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요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0부터 6까지 정의된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주어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부터 3까지 확률도 주어지고요. 이때 이제 0부터 2까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요 식이 이제 무슨 식이냐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x f a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표현이죠. x는 a 대칭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3 마이너스 x 3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3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그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 만큼 왼쪽으로 간 x만큼 간 거죠. 그 좌표들이 결과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는 대칭 구조로 이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 구조로 그려져라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대칭이다라는 의미 좀 밝혀냈는데 우리가 이제 0부터 변수가 6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나눠지는데 2부터 3까지 확률이 좀 제공되어 있습니다. 확률이 14분의 5 이것이 이제 14분의 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대칭 구조라고 했으니까요. 뭐 0부터 3까지가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절반이면 뭐 확률이 뭐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 지금 14분의 5가 좀 나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 변수가 지금 0부터 2까지 확률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2분의 1에서 14분의 5 열심히 구했던 확률을 빼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14분의 7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니까 14분의 2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계산 결과는 뭐 7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자, 7분의 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대칭 구조입니다만 밝혀내면 뭐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칭에 해당하는 식 아예 이제 이론 형태의 이제 문자 좀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10번 함수 표현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잘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질 때 홀수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뭐 이항분포가 되죠. 20번 던졌다. 확률 변수 뭐 홀수 나오는 거니까요. 2분의 1 이런 형태가 변수 x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것도 뭔가요? y-20? 20번에서 홀수 나오는 거 빼는 거니까 와 이거 그러면 뭐 짝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실은 2분의 1 뭐 홀수 짝수 뭐 확률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변수가 되는 건데 일단은 뭐 변수 형태로 좀 질문 던졌으니까 변수 형태로 좀 표를 해서 뭐 두 가지 좀 다 살펴보는 항목을 좀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y의 평균은 x의 평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뭐 평균을 좀 이렇게 구해 간다는 것은 뭐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10 이렇게 처리하겠죠. 이제 10번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도 변수 y 이 부분들이 당연히 10번 돼서 이제 결과가 똑같을 건데 자, 지금은 이제 뭐 변수 변환식 형태로 좀 이렇게 좀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expectation y 이 부분들은 20 마이너스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뭐 당연히 똑같은 값 10이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크다 한쪽이 크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들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또 분산의 2배다 이런 얘기 돼 있는데 자 변수 y의 x의 이제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당연히 4분의 20이니까 5 이렇게 좀 결과가 되겠고요. 사실 이 식에서 곧바로 이렇게 좀 분산을 구하게 되면 분산을 y 구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항목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데 또 변수 변환에 의해서 좀 이렇게 또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또 20-x 이런 형태의 분산 이렇게 처리됐을 때 x의 개수가 그대로 되는 거니까 분산 x입니다 이렇게 처리돼서 당연히 이제 결과 같아지겠죠. 됐습니까? 뭐 같아야 되는데 2배다 했으니까 역시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같다. 방금 전에 분산 같아지니까 표준 편차가 당연히 같다.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9부터 12 확률, 9부터 12 확률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홀수가 9번에서 12번 나올 때 확률이고 짝수가 9번에서 12번 나올 때 확률 당연히 같아지는 이론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들 또 리얼을 또 이렇게 홀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좀 알아본다면 우리가 지금 원래 홀수가 나올 확률 자체가 뭐 0에서부터 20까지 있는데 10에서 이제 대칭 구조가 되겠죠. 뭐 이항분포 형태로 좀 써가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번 이렇게 대칭 구조가 되게 되니까 9번하고 11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좀 이렇게 또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9번에서부터 12번까지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질문 던진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문제 식을 좀 이렇게 다 써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게 좀 컨비네이션에서 보여주려고 했더니 이야 이게 좀 답답하네요 그죠? 20 컨비네이션 9에서 뭐 2분의 1에 20제곱 뭐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좀 불편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좀 홀짝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좀 처리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괜한 시도하지 말고요. 이미 앞에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다른 보기들을 좀 봐가면서 봤듯이 지금 이제 홀수 나올 확률하고 짝수 나올 확률이 같아지는 거니까 확률 똑같아지겠다. 이게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 함수를 딱 보면서 이제 우리는 좀 뭔가 좀 느껴야 되는 거죠. 변수 자체가 0부터 20 이렇게 되는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졌죠. 독립시행 확률이 좀 딱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항분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다. 지금 보니까 20 컨비네이션 됐으니까 20 처리되겠고 여기가 x하고 이제 맞물려 들어가니까 확률이 4분의 1은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호호호호. 그랬더니 이제 주어진 보기들이 매우 좀 수월한데요.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20 곱하기 4분의 1 처리해주니까 5입니다 하고 하나 좀 나오면 되겠고요. 분산도 자연스럽게 계산되죠. 20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다음 뭐 이미 이제 5가 이렇게 나온 상태니까 그곳에다가 4분의 3을 좀 곱하니까 4분의 15에서 결과를 아예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요, 우리는 또 2배의 2x의 이제 분산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4배의 분산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곳에서 4배를 해주면 이제 15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계산 들어가는 그 항목이 되겠군요. 그 다음은 19번 나올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20번 중에서 19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에 4분의 1 맞죠? 4분의 1에 19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4분의 3에 1제곱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또 2에 이건 또 4에 19제곱을 곱한 거죠. 4에 19제곱 이렇게 좀 곱하기 한 계산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거 좀 약분해 준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기 계산하면 이제 20 되겠고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5에서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은 5하고 15,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계산 결과는 이제 35를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역시 주어진 요 확률들 이게 이제 독립시행에서 이루어진 확률이다. 이것으로 이루어진 분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다라고 해서 내용을 좀 식을 보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이 문제풀이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직접 이렇게 뭐 독립시행 형태로 된 이 뭐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20 컨비네이션 4분의 1에 뭐 19제곱 20제곱 뭐 일일이 이런 거 산수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이런 사실 자체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만 뭐 수식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 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막 그 형태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3번입니다. 시험 점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졌을 때 표준 점수 T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됐다. 맞습니다. 뭐 실제 수능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시그마분의 x-m 요 부분들이 뭐 표준화 시켜가는 거고요. 표준화 시킨 다음에 뒤에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간다는 얘기는 표준 정분포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것에 20을 곱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20이 되는 거고 더하기 100이기 때문에 평균이 100이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뭐 수학의 표준 변환 점수에 관한 식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가 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화학하고 생명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제 뭐 표에 좀 주어져 있을 때 화학에서 90점을 받은 학생 알겠습니다. 똑같은 표준 변수 받으려면 생명과학은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물어봤죠. 그럼 뭐 표준 변환 점수를 뭐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화학 부분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10분에 받은 점수가 몇 점이라고 했습니까? 90점 받았습니까? 90 평균이 70 이렇게 계산해주면 더하기 100 해주면 계산하면 되겠고요. 똑같은 이게 이제 표준 점수가 되는데 똑같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화학은 좀 몇 점 받아야 될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는 X 써주면 되겠고 대신 이제 평균이 55니까 생명과학은 55 쓰면 되겠고 표준 편차 15 더하기 100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똑같이 100 이렇게 소거하고요. 그러면 소거된 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이 또 20이 또 이렇게 소거가 되네요. 와, 그럼 뭐 10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고 15분의 x-50 이렇게 55, 55, 55 숫자를 잘못 쓰면 안 되죠. 55 이렇게 써있는 항목이 좀 같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x를 구하면 이제 이 부분들이 2가 됐으니까요. 뭐 15를 곱하기 주는 거니까 55에다가 더하기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85점 받으면 됩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금 이제 뭐 평상시 이게 우리가 통계 공부할 때 좀 잘 다루지 않는 그런 형태의 표현들 뭐 우리가 좀 변수 변환 이런 부분들 좀 낯선 표현이니까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 좀 충실히 따라가는 거죠. 70, 90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변환 점수 와우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겠고 똑같은 결과라고 했으니까 는 처리해주면 되겠고 몇 점 받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보 입력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뭐 당황하지만 않고요. 차분하게 좀 식에다가 좀 대입해가는 이런 훈련만 좀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고 3일대의 확률하고 한 번 나올 때 확률의 5배 결과가 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n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뭐 열심히 구하면 되죠. n번 중에서 3번 일어납니다. n 컨비네이션 3. 확률이 2분의 1이라서 이곳에 세제곱에다가 뭐 2분의 1에 n-세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2분의 1에 그냥 n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오른쪽은 5 곱하기 n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나 그럼 여기를 그냥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을 약분해서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 컨비네이션 3은 5 곱하기 n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좀 식을 좀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n, n-1, n-2 뭐 3팩토리얼 그러니까 6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 5 곱하기 n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n이 0은 아닐 테니까 약분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n-1 곱하기 n-2 처리하는 부분들은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 뭐 이웃한 두 수니까요. 뭐 굳이 우리가 2차 방정식 안 만들고 이 부분 6입니다. 그래서 n은 7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뭐 좀 더 연산을 좀 줄여가면서도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앞쪽에서도 조금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거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 이 항목 됐으니까 뭐 이항분포의 이 한 항목을 물어보면 역시 독립시행의 확률은 다시 가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그나마 좀 연산 쉽게 2분의 1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뭐 센스 있게 대처해가지고 빠르게 좀 약분을 통해서 조금 수월한 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2:1의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분산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이항분포인데 이렇게 특정한 확률을 물어본다. 이건 뭐 독립시행의 확률을 물어본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5번 시행 중에서요. 2번 일어나는 확률이 되겠죠. 5번 중에서 2번 일어난다. P가 2번에 Q가 3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이 확률이 뭐 16분의 5다 주어진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5 콤비네이션이가 10이 되는데 약분하게 되면 P제곱 Q 세제곱 1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32분의 1가 되겠군요. 32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죠? 32분의 1에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면 이 부분들은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좀 분리가 될 수 있는 앞에 번에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즉 P값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항분포 5번 시행 2분의 1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뭐 분산을 구하게 되면요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4분의 5에서 가볍게 또 마지막 부분들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답을 좀 안 적었나요? 4, 5니까 뭐 9가 답인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뭐, 이항분포하고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이 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처리해가면, 편안히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뭐 숫자 자체가 우리가 좀 2분의 1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당황하면 안 되겠습니다. 식 하나에 미지수가 2개인데 식 하나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제 풀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그때는 또 다른 정보 하나 더 제공되겠죠. 자, 그런 거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 특징 정확하게 이항분포 독립시행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이런 관계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평균 분산 이거 완전히 표를 좀 만들어서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변수 자체가 1, 2, 3, 4 이렇게 좀 주어져 있고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10분의 1, 2, 3, 4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표가 좀 완성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차분하게 대체하면 되겠죠. 10분의 평균은 열심히 또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1, 4, 9,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에 30 이렇게 처리되니까 평균 3입니다 라고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또 구하게 되면 10분의 여긴 1인데 제곱해서 곱하면 이제 8, 5, 27 그 다음 64 숫자가 좀 커지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또 얼마가 됩니까? 좀 계산 좀 잘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되는 항목이 없나요? 64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좀 그럼 안 되겠군요. 35 그러면 35니까 90 99, 100, 100이 되는 거니까 그냥 10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좀 빼면 되니까 10-9에서 깔끔하게 1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표 만들어서 표가 이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좀 무난히 된 것 같고요.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 학습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균 3 나왔고 분산 1 나왔고 그렇게 되면 또 표준 편차도 1이니까요. 전체 계산 결과는 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거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공부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가장 큰 수, 알겠습니다. 큰 수를 확률 배수 x라고 하겠다. 이때 이제 뭐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뭐 평균을 구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이때 이제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수, 3장 꺼냈을 때 가장 큰 수니까 일단 뭐 3부터 시작하겠죠. 3, 4 이런 형태로 쭉 가서 나중에 뭐 가장 큰 수가 n이니까 n 이렇게 끝나겠죠. 됐습니까? 변수 확률들을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전체는 n장 중에서 3장을 꺼내놓으니까 분모가 이렇게 표현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가장 큰 수가 뭐 3이라면 1, 2, 3 이렇게 꺼낸 거죠. 그러면 뭐 한 가지가 되겠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고 이걸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넷자였으니 큰 수가 4라면 어떻게 했죠? 1, 2, 3, 4 이렇게 되는데 4를 꺼낸 거고요. 아, 여기에서 두 개를 꺼내니까 3 커뮤니케이션 1을 하면 되겠군요. 아, 5라면 이제 5를 꺼낸 거고 그럼 4장 중에서 2장? 아, 이렇게 하니까 규칙이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이것도 뭐 K 때 일반화시켜야 되니까 K일 때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K를 꺼냈으니까 K-1에서 2장을 꺼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확률 자체를 좀 우리가 좀 그럴싸하게 쓴다면 n 컨벤션 3분의 뭐 어떻게 될까요? x라고 되어 있으니까 x-1에서 2장을 꺼내는 이런 형태가 뭐 변수가 되겠습니다. 확률식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오, 아주 그럴싸한데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표를 좀 만들었는데 평균을 구하라. 평균을 좀 구해야 된다면요. 우리가 변수를 제 x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률 px는 이꼴 x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곱하기 해서 시그마 x는 3부터 n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요걸 좀 식으로 쓰게 되면 x는 3부터 n까지 자 분모에 n 컨비네이션 3이 있으니까 요걸 좀 이렇게 꺼내놓고 좀 식을 이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 곱하기 x-1 컨비네이션이 이런 형태를 좀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조금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냥 계산 안 되니까 이 식을 좀 변형시켜야 되는데 식 변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x 곱하기 컨비네이션 형태는 팩토리얼로 항상 고쳐가면 됩니다. x-1 팩토리얼 처리되겠고 이곳에서 2를 빼니까 x-3 팩토리얼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요 열심히 이제 곱하기 했으니까 x 팩토리얼이 되겠고 x-3 팩토리얼에 2 팩토리얼 되는데 뭐 여기 합이 여기 이제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 또 3을 좀 곱하면 되겠죠. 3 곱하기 x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이제 x-3 팩토리얼에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들이 조금 아름답게 변형이 되겠죠. n, 3분의 1 처리되어 있고요. 시그마 x는 3부터 n까지 이 3도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3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될 거죠? 뭐가 될까요? 자, 이제 n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n이 아니라 x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식변형하는 이 부분들이 여기 과정은 요 부분들이 어렵군요. 다시 한번요. x 열심히 곱하기 원래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뺀 부분들 나머지 선택한 개수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금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3을 좀 만들어준 거죠. 분자 분모에 곱하기 해서 3 만들고 그 다음 다시 컨비네이션을 고쳐가고 이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고치긴 했는데 이 고쳤다고 뭐 계산이 또 쉽게 되는 건 아닌 거죠. n 컨비네이션 3분의 3 돼 있고 자, 이게 다 더하기 하는 것은 실은 3 컨비네이션 3 4 컨비네이션 3에서부터 쭉 5 컨비네이션 3 하나부터 더 쓸까요? 그래서 이제 n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부분들 이것도 어떻게 산수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또 학습한 부분이 또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뭐죠? 이제 파스칼 삼각형 기억하십니까? 쭉쭉쭉 계속 3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곱하기 되는 이런 항목들 쫙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n 컨비네이션 3분의 3 돼 있고 이 부분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된다는 부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여기 또 어려운 과정이 또 담겨 있네요. 몇 개 어려운 과정인데 그 다음 이제 뭐 산수를 잘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들 n-1, n-2 처리해 주겠고 나누는 것은 여기 되면 3팩토리얼 분자에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1, n-2 이렇게 처리되겠고 나누기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또 약분하게 되면 4만 남는 거죠. 그렇다면 4분의 3에 n 플러스 1 이렇게 넘어서 전체적인 계산이 끝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계산을 다 해놨는데, 이때 이제 뭐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 값은 아까 뭐 4분의 3이었나요? 4분의 3 이런 형태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오호, 서술형에 와가지고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어려운 거죠. 어려운 항목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표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n개 중에서 3개를 꺼낸다. 분모는 좀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k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해주면 그 앞에 부분에서 일단 k를 꺼내고 앞에 부분에서는 2개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반화시켜간 부분들 좀 해서 이제 표 만들어가는 과정 좀 이해를 해서 자, 이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하라. 그럼 이제 확률 변수하고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곱하기 더하기 한다 이런 개념인데 식을 좀 쓰는 것까지 뭐 이게 n 커뮤니케이션 3 부분들은 뭐 분모에 있어서 공통으로 이제 바깥으로 끓이면 문제 없는데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뭐 컨비네이션과 관련된 것은 이제 팩토리얼 형태의 좀 식을 통해서 식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x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꿔가는 이 절차 부분들 쭉 이렇게 좀 식 변형된 부분들 보여드렸으니까요. 여기는 좀 학습을 좀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좀 까탈스러운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좀 연산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좀 나온 상태에서 계산할 때도 쭉 나온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에 이항 정리해서 공부했던 그런 항목들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나온 이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또 이렇게 좀 고쳐가는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요. 역시 또 점검해서 학습을 좀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우,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몇 군데에 걸쳐서 존재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리고 뭐 중간에 좀 이게 식을 변형해 간다든지, 그다음에 파스칼 삼각형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냥 한눈에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장에다가 쭉 식들을 좀 써보고 하면서 전에 배웠던 것들을 기억을 떠올리고 식 변형하는 부분들을 또 변형하는 절차의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고 해가면서 좀 학습을 진행해야 될 좀 제법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동호여고의 마지막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가 하나씩 적혀진 4장의 카드로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놨습니다. 이런 과정을 2번 반복했는데 적혀진 숫자를 딴 AB라고 했는데 차를 또 확률별수 X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표를 만들고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과 편차를 또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네요. 해야 되죠 뭐. 어이구 0을 쓰다니요. 변수가 이제 0이 있다고 해서 뭐 1, 2, 3, 4 한 거니까요. 뭐 차이가 뭐 없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차이가 뭐 3까지 나오겠죠. 합은 1이다. 그래서 열심히 표를 좀 완성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처음에 뭐 꺼낸 가지수 4가지, 그 다음도 4가지, 16가지가 되겠고요. 변수가 0이라는 얘기는 뭐 똑같은 숫자 나오는 거니까 4가지 해서 가볍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차이가 1이라는 얘기는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 2 나올 때, 2, 3 나올 때, 3, 4 나올 때 이렇게 되니까 3가지인데 뭐 순서가 바뀌는 거 있으니까 6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되는데 차이가 2 되는 경우는 1, 3, 2, 4 이렇게 2가지에 2배에서 4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럼 차이가 3 되는 경우는 1, 4에 2가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깔끔하게 끝나가는데 약분을 이게 좀 답을 쓰려면 또 답은 또 이렇게 16분에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연산할 때는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좋은데 그럼 0, 1, 2, 3 답을 쓴다면 여기는 4분의 1 쓰면 되겠고 여기는 8분의 3인가요? 그럼 또 4분의 1 여기는 8분의 1 이런 형태를 좀 써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6 맞는 거죠? 8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됐죠? 합 1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또 평균을 좀 열심히 구하라고 했는데요. 평균 구할 때는 또 위의 표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 16분의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니까 계산하면 0부분은 필요 없고요. 6, 8,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6, 8, 6 이렇게 계산 이렇게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16분의 20 처리되니까 4, 16, 4, 5, 20 해서 평균은 4분의 5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제곱의 평균 또 열심히 구해야 되죠. 16 위에 거 제곱해서 더하게 해주면 1, 6 6에다가 그 다음에
4, 4, 16, 9, 28, 16, 1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16분의 어떻게 됐습니까? 20에 40 처리가 되는 건가요? 40 이렇게 처리가 되면 또 얼마일까요? 4분의 일단 4분의가 좋죠. 그 다음 산수도 있으니까 4분의 1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갈 때 4분의 10에서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처리할 때 아이고 이건 괜히 약분했네요. 그러면 16분의 40에서 25를 이렇게 빼서 또 계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6분의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가 되는 건가요? 15 이렇게 돼서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도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4분의 루트 15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분산하라고 했죠. 왜 또 표준편차로 갔을까요? 기대값 그 다음에 표준편차 그 다음에 표도 답이죠. 표까지 해서 답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우리가 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주사일 아니 1, 2, 3, 4에서 카드 꺼내는 거 뭐 확인한 후 다시 넣은 다음에 꺼내는 거니까 전체 4 곱하기 4에서 16 되는 부분들 차이가 뭐 똑같은 거 네 가지 1, 2 이렇게 1 차이 나는 경우 2 차이 나는 경우 이렇게 좀 확인 드렸으니까 표 가볍게 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게 평균 분산 이렇게 구해가는 절차 처리해 가면 풀이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8번 동의어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좀 좋은 문제들이 몇몇 좀 보였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동의어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